안녕하십니까. 경공매스터디룸 현PD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임장 12번째 시간 5월에 기일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1억 원대 인천 아파트 경매 예정 물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경매 2024 타경 8487 물건입니다.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 펜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펜더가 들어가네. 좀 특이하네요. 건물 면적은 59.85, 약 18평 정도 됩니다. 지금 3차까지 넘어와 있는데요. 3차 입찰은 2025년 5월 13일 날 예정돼 있고요. 1억 2,985만 원이 최저 입찰 가격으로 적혀져 있으니까요. 이 이상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이 금액의 10%인 1,298만 5천 원입니다. 이 이상 보증금을 내시고 입찰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통 3차까지는 가지 않고 2차 언저리에서 1차, 2차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보통 낙찰이 되는데요. 뒷부분을 보시면은 왜 이 물건이 3차까지 넘어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토지 및 건물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평수를 보시면 18평이고요. 지금 16층 중에 5층이고 503호 물건입니다. 제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1993년입니다. 지금 32년 차 되는 건물입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라 노후도가 조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왜 3차까지 넘어갔는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임차인 임씨께서 선순위 세입자로 21년 5월 21일 날 전입을 하셨습니다. 말소기준 등기가 23년 6월이니까요. 이것보다 약 2년 전에 전입을 하셨습니다. 선순위 세입자인데 확정일자랑 배당 요구가 없고요. 당연히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낙찰자께서는 이분이 진짜 임차인일 경우에는 보증금, 미상으로 나온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될 물건이니까요. 지금 이 보증금을 알 수 없기도 하고 이 보증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 내용을 보시면은요. 보통 매매를 하실 때 근저당을 잡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 2년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와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것은 임씨께서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 금액으로 한 강제 경매로 인해서 경매에 넘어간 사건인데요. 그러면 이 임차인 임씨가 보증금이 얼마인지 추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등기를 보시면 소유자께서 2021년 4월 26일 날 매매 계약을 하시고요. 접수는 5월 21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5월 21일 날 마무리가 된 거고요. 계약은 4월 26일 날 매매 원인으로 4월 26일 날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인 아실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요. 본 사건과 거의 같은 층, 같은 호수라고 추정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거래 히스토리가 나와 있는데요. 방금 등기에서 보신 것처럼 21년 4월 26일 날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4월 26일. 그래서 이 거래 내용이 이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본 사건의 히스토리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3년 6월 13일 날 신규 계약 2년 다시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임씨께서는요. 보증금 2억에 살고 계신 임차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이 입찰 금액, 낙찰 금액에서 2억을 플러스한 금액이 총 낙찰 금액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치면은요. 여기다 플러스 2억 더해가지고요. 3억 3천에 낙찰 받은 셈이 됩니다. 내가 입찰을 하고자 하는 총 금액의 2억 원을 뺀 금액에 입찰을 하면 내가 원하는 금액에 입찰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면 이 물건이 요새 얼마에 거래가 됐고 매물은 얼마 정도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갈산 팬더 280세대라고 나와 있고요. 해당 평수 최근에 거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최근 거래가 4층이 2억 5,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희 물건은 5층 물건이죠. 그리고 1월 달에도 두 건 거래가 있었는데요. 둘 다 저층인데 2층 물건이 2억 2천, 3층 물건이 2억 5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략 2억 5천, 6천 사이에서 거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2억 5천에 입찰을 한다 치면 아까 말씀드린 2억을 뺀 금액인 5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셔야 저희가 원하는 2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셈이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을 보시면은요, 저층 물건은 따로 없고요. 9층 물건하고 16층 최고층 물건만 있는데요. 9층 물건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에 나왔고요. 16층 물건도 2억 9천에 나왔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에 2억을 뺀 금액으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많은 유찰이 있은 후에 낙찰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물건은 혹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요, 관심을 갖고 나중에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낙찰이 될 물건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물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2024 타경 524 521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하나 아파트고요. 건물 면적은 약 12평 정도 됩니다. 이 물건은 지금 2차가 진행이 예정입니다. 25년 5월 23일 날 1억 2,600만 원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을 잠깐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평 정도 되고요. 6층 중에 2층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87년도고요. 약 38년 정도 된 물건입니다. 80년대 지은 아파트의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가 있거든요. 한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요, 이 윤 씨하고 오 씨가 지금 소유자로 계시다가요, 이 한 분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 윤 씨가 전입을 하고 계셔서요, 소유자 가족 세대가 전입을 하고 계시니 특별한 문제는 없는 물건입니다. 재건축 이슈가 잠깐 있으니까 단지 정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동수가 13개 동입니다. 994세대. 저층 아파트 중에 좀 세대수가 많고 한 물건이라 충분히 재건축 이슈가 있을 만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인천 1호선 계산역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다 포함입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여기 지하철도 있고 건너편에 체육공원도 있고요. 자, 그리고 멀지 않은 지역에 롯데마트, 홈플러스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충분히 재건축으로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가 얼마에 됐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 물건은 2층 물건이고요. 지금 4층 물건이 1억 7,25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월 달에. 이런 저층 아파트 5층이나 6층 이하의 아파트 중에 5층, 6층 같은 경우가 제일 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3층이 제일 로얄층으로 보고 있고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2층, 1층, 4층 뭐 이런 순으로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는 지금 매매가 대비 지금 57%에서 60% 사이라고 보는데요. 매매가가 제일 싼 6층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의 전세가 나와 있습니다. 8천만 원에도 나와 있고요. 로얄층이라고 할 수 없는데 4층 물건이 전세 1억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찰을 하셔서 낙찰 받으시고 전세를 놓을 생각 하신다면은 1억 정도 생각하시고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뷰로 한번 외관 보겠습니다. 38년 차, 한 40년이 가까이 된 물건이라 노후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건 감안하시고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 기사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요.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이긴 한데 뭐 안전진단 때문에 지금 동의서를 계속 받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장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신 다음에 재건축 이슈가 떠올랐을 때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갖고 계시다가 분양을 받으셔도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1억이 넘기 때문에요. 취득세 중과 문제도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산동에 있는 하나 아파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차에 1억 2,6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한 1억 중반대에 입찰을 하셔서 전세를 놓으실 분들은 한 5천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입찰에 참여를 하시고요. 거주를 하실 목적으로 계신다면은 1억 5천에서 1억 6천 사이에 입찰하시면 적절한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상 가격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경매 2024 타경 550452 물건입니다.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근로복지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11.689평입니다. 약 12평 정도 되고요. 이 물건 또한 2차에 지금 5월 23일 날 입찰 매각기일 예정일이고요. 1억 2,25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채권자를 잠깐 보시면은요, 갈산주공 1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좀 보겠습니다. 15층 중에 13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2년도입니다. 약 33년 차 되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요, 지금 전입세대 확인서, 외국인 체류 확인 열람서에도 아무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전입세대 확인서도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6년 박 씨께서 매매를 하시고요. 특별한 내용이 없다가 갈산주공 1단지 입주자 대표회에서 가압류를 걸어서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체납 내역 보시겠습니다. 자, 올해 4월 1일 날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체납 금액이 무려 38,320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용 부분만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몇 개월이 밀려야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해당 평수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 평수인데 이 1,000만 원이 넘는 관리비가 체납된 걸 보면은 꽤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한 5, 6년 정도는 비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입찰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지저분할 수도 있고 지금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은 각오를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크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래봤자 지저분하면 치우면 그만이니까요. 아무튼 이 관리비가 너무 체납이 돼서 참다 못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가압류를 걸어서 지금 경매에 넘어간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매매 가격이나 매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는 근로복지 아파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정식 명칭은 갈산타운, 갈산주공 1단지, 갈산주공 1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게 좀 확대해 보면은요. 7호선 굴포천역에서 정북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7호선을 이용하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확대해 보면은 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요. 초등학교 학생을 두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조금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 멀지 않고요.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자, 부동산 거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요. 1650세대입니다. 갈산타운. 예, 작은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요. 4월 달에 한 건 있었는데요. 5층 물건이 1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희 물건은 13층입니다. 3월 달에도 7층 물건이 1억 7,250, 저희 물건과 저희 비슷한 14층 물건이 1억 6,800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1억 7천 내외에서 매매가가 형성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 그렇고요. 전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가 매매가 대비 80%니까요. 꽤 높은 전세가율로 보입니다. 4월 달에 전세 계약이 4개가 있었네요. 제일 비슷한 층인 그래도 7층 물건이 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있었고요. 매물로는 2층 물건이요. 뭐 수리가 조금 깨끗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1억 2,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매매 매물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5층이 1억 5,500, 1억 6천이고요. 저희 물건과 비슷한 층 한번 볼게요. 11층이 1억 6천, 10층이 1억 6,500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를 주든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살든 간에 어느 정도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기 때문에 청소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하셔야 임대를 놓든 내가 살던 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비용을 제외한 평당 보통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2평이니까 1200만 원 정도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선요. 내가 입찰할 금액에 이 금액을 빼고 입찰을 하셔야 크게 손해를 보거나 마음고생을 안 하시니까요. 자, 한번 얼마에 낙찰될지 두고 보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 임장을 하셔서요. 꼭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2024 타경 556412 물건입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입니다. 1층 물건입니다. 건물 면적은 12평 정도 되고요. 지금 2차에 매각기일은 25년 5월 30일로 나와 있고요. 1억 4,350만 원의 최저 매각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총 층수는 22층이고요. 그 중에 1층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5년이고요. 약 30년 차 되는 아파트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요.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입세대 확인서상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요. 근데 좀 특이한 게 4월 10일 날 체납 내역을 조사를 했는데 체납 금액이 또 없습니다. 사람은 살지 않는데 관리비는 내는 건지, 사람은 계신데 전입을 하시지 않고 그냥 살고 계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권리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물건이니까요. 시세 조사를 잘 하셔서 입찰을 해야 될 물건 같습니다. 자, 연수동 우성 아파트 한번 좀 작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요. 여기 낭동 국가산업단지 바로 옆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입찰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을 잠깐 보면은요. 여기 수인 분당선 원인제역과 인천 1호선 원인제역이 두 개의 지하철이 교차하는 곳이라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는 크게 나쁘지 않은 지역입니다. 좋습니다. 근처에 버스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사하지 않고 자녀분이 계시다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한 군데서 다 보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여기 홈플러스도 있고요. 극장도 있고 편의시설도 여기 위치해 있어서요. 위치적으로는 지금 오늘 본 물건 중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연수동 우성 2차 아파트입니다. 2044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최근 매매를 한번 볼게요. 4월 달에 2억 1천에 12층 물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저희 물건은 참고로 1층 물건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지금 밑에 12월 달에 거래된 내용처럼 약 1억 후반대에서 매매가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1에서 74% 정도 됩니다. 지금 고층 물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1억 6,500에 전세가 거래가 됐습니다. 제일 비슷한 2층 물건이 1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꽤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의 전세가를 계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 1억 중반대에서 초중반대에 전세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물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매물에 있는 전세가부터 보면은요. 2층 물건이 1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대충 볼까요?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깔끔합니다. 여기도 이 사진 내부 사진 2장 나와 있는데요. 1억 6천에 2층 물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낮은 가격에 전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억 5천 정도에. 그리고 매물도 한번 볼게요. 낮은 가격순을 누르니까요.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1층 물건이 최저가 1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내부 올 수리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2억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1억 9천에 낙찰을 받으면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손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가격 이하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마진이 1,000만 원이라도 남고 싶으시면 1억 8천 미만에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빈집인 걸 감안하시고 임장을 하셔서 부동산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요. 관리사무실에 한번 찾아가셔서 얘기를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빈집인지 사람이 살고 계신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 계셔야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명도할 때 수월하거든요. 왜냐면 집이 비어 있을 경우에는 뭐 강제 집행을 해서 뭐 개고를 하고 개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좀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실하게 현장 임장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1억대 아파트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을 좀 살펴봤습니다. 4개 물건 정도 살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물건이 한두 개 정도, 원래는 한 4개 다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뽑아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두 개 정도는 괜찮고 나머지 2개는 쏘쏘한 것 같습니다. 투자를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꼭 임장을 하셔서 경매지에 나와 있지 않은 뭐 소소한 것들 한번 챙겨 보시고 살펴보시고 인근 부동산에 한번 들려보셔서 확실한 입찰 가격을 산정을 해서 돌아오신 다음에 집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입찰 가격을 확실히 정한 뒤에 입찰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에피셜로 설명드린 것도 조금 많이 있는데요. 이 점 감안해 주시고요.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물론 좋은 결과도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